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간략하게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친구들도 뭐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좀 같이 이제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요번에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제출해 주면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고3 올라가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고2 때 그때쯤에 이제 아니면 고1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학기가 끝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한 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저게 이제 학생부가 마무리가 되는 때가 3월 정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빠른 경우에는 12월 달에도 이제 올려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려주시면 뭐 성적이랑 세특이랑 그다음 뭐 행특이랑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니까 2학년 때는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레포팅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세부능 특성에 대한 거, 비교과 성적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종합적인 의견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를 이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까 보셨던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수형사를 했을 때 뭐 2.0, 2.05, 뭐 3.38, 2.7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중3부터 이제 다녔던 친구인데 한의대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지금부터 있는 내용들은 다 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Z 점수 해가지고 변환해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근데 생각보다는 상위권이 되면 뭐 1등급대가 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한 3등급대 정도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변화가 좀 큽니다. 3등급대 정도, 뭐 3.5인데 심하게는 도정 후에 한 1등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거는 학교에서 제공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이제 성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동아리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소장님이 보여줬던 자료, 뭐 학원에서 이제 뭐 제공해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학교 알림위에서 제공을 합니다. 학교 알림위에서 2024학년도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에 대한 편성표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적이나 이런 거는 전년도 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후에 나이스에서 이제 뽑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등급이 뭐 이렇게 변화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특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이 학생에서 부족한 점이나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냈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3학년 때는 이제 뭐 팀 활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 활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학교가 이제 뭐 경희대라든가 대전대 이런 데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진로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소장님도 아까 말씀해줬지만 전공에 대한 걸 빨리 정해라 이렇게 되고, 전공도 정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더 뭘 할까까지도 생각을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자료로 해서 의학 계열 만약에 이제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이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뽑아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의대 같은 경우에
함양해야 될 역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세특이라든가 뭐 행특이나 이런 데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전공 관련 도서 이거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아까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그다음에 거기 추가로 이제 독서를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함양에 대한 역량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의대인데도 참 특이하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뭐 강한 체력과 정신력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의대를 가는데도 체육 과목에 대한 게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전 과목이 다 잘 돼 있어야 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2등급 때, 3등급 때도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걸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적을 잘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등급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1등급 때, 뭐 2등급 초과되면 포기해라 뭐 이렇게도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만약에 못했으면 2학년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성적을 올려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까. 그런데 지금은 아마 선택을 거의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지망은 거의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일지망은 어떤 학교를 갈 거다까지는 결정을 하셨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일지망에서 잘 안 됐을 때 이지망은 어디를 갈까? 그렇죠? 그래서 이지망을 어디에 쓰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사고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남학생인데 좀 그래도 안양 지역에서는 신성고가 제일 좋으니까 이지망에 신성고를 써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신성고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거의 인원수가 워낙 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학교가 그리고 또 내신 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채웠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많았는데 그랬는데도 그냥 또 한 1대1 정도 됐다. 그래서 떨어진 학생이 없었다. 그래서 이지망에도 잘하면 갈 수 있지 않나 정도 되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만약에 뭐 배경고를 썼다거나 뭐 보안고를 썼다거나 이러면 이제 거의 쭉 밀리겠죠. 한 8지망까지 쭉 밀려서 결국에는 이제 보통 안양고를 간다거나 충고를 간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저기 멀리 집에서 멀리 있는 데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서 이제 이지망을 어떻게 선택할까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원리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요거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평가 항목에 대한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선택형이 몇 %고 논술형이 몇 %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행평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는데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학교 알림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 중학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놨었는데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집필평가에 보시면 선택형이 100% 그러니까 선택형에서 100점이고 논술형이 이제 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객관식이 전부 다고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없다는 겁니다. 과천외고는. 그래서 우리 애가 남학생인데 글 쓰는 게 너무 좀 그래. 뭐 서술형 평가를 쓰는 데 있어서 매번 문제는 잘 풀고 이러는데 글 쓰는 게 조금 그래서 글씨가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점수 받기 힘들 것 같아. 이러면은 과천외고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객관식으로 이제 100점을 맞고 나머지 그러면 논술형이 저쪽에 있는데 저거는 대부분 문제들을 알려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를 좀 연습을 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객관식이 얼마만큼 있냐, 뭐 서술형이 얼마가 있냐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이제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6대4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선택형, 논술형, 그다음에 신성고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다양하게 뭐 주제 탐구와 연구 보고서, 서평, 논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에다가 이제 제공을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해서 계획을 냈지만 실제적으로는 작년까지도 그냥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를 이제 반영해가지고 물론 이제 독서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독서를 내라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써서 내면 이제 세특에다가 조금 반영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좀 요쪽 지역하고 외고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드린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에 지표평가가 이제 5대5, 그 다음에 이제 과천외고가 3대7.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생각하시면서 이제 쭉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뭐 관양고, 동안고 이런 학교들도 6대4, 6대4, 5대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수행평가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들을 이제 미리 좀 보고 가시면 좋겠죠. 수학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수학 교과만 이제 좀 정리했고, 나머지 교과에 대한 거는 학교 알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그 색깔이 좀 이상한 데가 있죠. 여기서 과천외고, 안양외고, 배경고, 안양고 이런 학교들은, 그리고 또 이제 밑에 학교들 보면 이제 안양고, 이제 양명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학교들은 그 중간 기말고사에 그 전부 다 모든 문제들이 다 객관식으로만 시험을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술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서술형 쓰는 게 조금 힘들고 중학교 때 맨날 거기서 감점 당했어 이러면은 저런 학교를 이제 지원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학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이제 어쨌든 서울대랑 이제 대학교 입시가 어떻게 됐나, 어떻게 추세가 되고 있나, 요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학교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보낸다가 되면 그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해 좀 달라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똑같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이제 어떤 때는 공항고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대가 뭐 3명, 4명 가다가 어떨 때는 한 명도 못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요 표에서 보시는 거는 뭐냐면 옆에 이제 뭐 순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하고 이제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볼까요? 뭐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뭐 12명에서 그 다음에 이제 11명, 12명, 그 다음에 이제 그 2023년도에는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보통 이제 신성고나 이제 뭐 동산고도 그렇고 안양외고도 그렇고 한 3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1등급이다라고 한다면 4%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4%로 봤을 때 신성고가 한 300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한 12명 정도가 이제 1등급에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신성고라든가 뭐 안양외고, 그다음 과천외고 이런 경우에는 한 7% 해서 한 1.5, 그러니까 2등급 대 친구들도 서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제 배경고 같은 경우에 이제 3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350명 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을 가지고 12명은 최소한 1등급을 되면 그 1등급이라는 게 어쨌든 4%가 되는 건데 그게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전교 1등도 아니 등급으로는 한 1.2, 1.3 이렇게 되는데 전교 등수로 어쨌든 10등 안에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도 이렇게 서울대를 가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선택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요거 이제 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다니 깜빡했네요. 요게 이제 뭐냐면 저쪽에 이제 모의고사 이제 국수 100분위 요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작년에인가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11월 고2 11월 모의고사가 유출됐다. 그래가지고 그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순위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하성고 이런 경우에는 1등이죠. 모의고사 성적이 학생들의 평균이 국수 평균이 93.81입니다. 엄청 잘하죠. 그런데 34위 서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대국어라든가 뭐 하나고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양여고 같은 경우에는 62위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대로 순위로 하면 38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학교들은 모의고사 성적보다도 학교 그러니까 수시로 많이 보낸 겁니다. 서울대를. 그리고 학교를 좀 더 잘 보내는 거죠. 학교 자체에서 잘 관리를 해서 잘 보냈다. 그리고 이제 순위가 없는 학교 중에 과천외고 같은 경우도 순위가 없는데 그리고 한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없으니 그렇고 그 성적이 원래는 이제 있는데 저기가 이제 빠져 있는 건 뭐냐면 100이 바뀝니다. 100등 바깥에 있는 학교라서 그래서 나와 있지 않은 거고 과거는 안 본 거고요. 과거들은 안 봤고 그래서 이제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100위로 더 뒤에 쪽이었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형편없는데 형편없다면 좀 그렇죠. 그래도 전국 100이면 높은 건데 100이 바깥이긴 하지만 이제 서울대 순위로 봤을 때는 53이다. 이렇게 해서 좀 이 학교도 생각보다 잘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에 없는 학교 중에서도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백영고 같은 경우에는 보면 96위가 됐는데 모의고사 순위는 96인데 서울대 순위로는 이제 100이 바깥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제 그 정시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됐고요. 뭐 신성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는 뭐 워낙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가서 그래서 뭐 모의고사도 29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순위도 34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높죠. 생각보다는 이제 모의고사 순위 낮고 생각보다는 국수에서 76점 이렇게 되지만 그런데 이제 15명 그 15명 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한두 명 이 정도가 이제 많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동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7% 정도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택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등학교가 좋냐, 그래서 순위를 매겨봤는데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보면 만약에 상위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를 가는 게 어쨌든 유리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치학 산수를 가는 경우에서는 상산고 같은 경우가 이제 의대 의치학 한수 이쪽을 138명이나 보냈으니까 이제 뒤에 이제 표를 또 보시면 좀 참 충격적인 게 한 재수생이 절반인데 절반은 재수하고 절반은 의치학을 갔나? 이 정도로 좀 많이 보냈죠. 상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고 신성고는 자사고가 아니긴 하지만 많이 보내서 그 다음에 동산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일고 화성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일고나 이제 한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남고들이어가지고 그 여학생들은 갈 수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북일고도 좀 많이 보낸다. 그리고 화성고는 28명을 잘 보내긴 했지만 대부분 이제 정시로 보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산고, 그 다음에 외대부고, 그 다음에 동산고, 화성고, 세마고 이렇게가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성고, 부흥고, 그 다음에 이제 백영고, 성문고,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성고가 워낙 학교가 그 성과가 좋아서 그리고 또 분위기도 연합 분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시, 요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충격적으로 정시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1학년부터는 지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부에 이제 쓰는 거 세특 내용에 대한 거를 써와라.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세특을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걸 이제 써준 학교가 됐다. 신용고도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은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흥고, 백영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갈 고등학교가 여학생들이 좀 선택하는 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최상위권 친구들은 뭐 신성고라는 딱 학교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여학생들은 이제 부흥고, 백영고, 그 다음에 성문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상위권 친구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과 최상위, 중상위, 중하위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한 내신 등급은 한 170, 180 이상 되는 친구들을 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떨어지긴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양 지역 남학생은 또 뭐 신성고, 부문고, 배경고, 성문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략을 여학생들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또 이렇게 의형 지역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형 지역은 아까 이제 최상위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폭이 일지망에는 보통은, 그러니까 일지망을 선택하는데 의형 지역 친구들은 근거리냐 이거랑 워낙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너무 멀면 다니기 힘들어서 근거리냐 그거하고, 만약에 좀 멀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선고가 어쨌든 인원수에 비해서 보통은 이제 뒤에 이제 제가 그 작성한 자료로 봤을 때는 우선고나 뭐 배경고나 그다음에 이제 부문고나 비슷하게 이제 좀 자료를 정리해놨었는데, 그래도 인원수가 좀 적어서 인원수가 적은 학교 중에서 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의형 지역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고가 1순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지망에 만약에 신성고라든가 그다음 우선고라든가 뭐 학교를 선택을 했을 때 이지망을 어디를 선택할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최근 성적으로 봤을 때는 성문고가 제일 좋습니다. 성문고가 좀 멀리 있거든요. 뭐 만안구 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사립고 중에서도 잘 작년에 이제 그렇고 그리고 뭐 재작년도 그렇고 성적이 그래도 성과가 좀 좋은 학교긴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 그 집중반 뭐 그 특별반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만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상위권 친구들, 중상위권 친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전교권으로 들어간다면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지망에는 성문고, 그 다음에 성문고 말고 다른 데다라고 하면은 뭐 관양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양고도 근데 일지망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의외로 또 이제 인도원고 같은 경우에도 일지망이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멀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고가 없으니까 거기를 선택할 수는 없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지망에서 보면 성문고하고 양명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여고도 있긴 하는데 안양여고가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과천 지역보다는 좀 다행인 게 낫죠. 그러니까 과천 지역은 과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학생 수가, 그래서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과천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학교들이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으면 문제점이 어쨌든 1등급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그래도 어쨌든 200명 이상이 되는 학교로 가는 게 성적을 받기가, 그리고 1등급을 받기가 참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지망에는 부문고, 그다음에 이지망에 성문, 그다음에 이제 양명여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제 왜 중하위권이 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변명이 이제 뭐 학생들이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가거나 아니면 지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성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성실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만약에 멀리 보내버리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핑계거리가 돼서 학교가 멀어서 너무 힘들어서 맨날 자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근거리로 가서, 그래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남학생은 이제 부문고, 배경고. 근데 사실 이제 부문고, 배경고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배경고를 가는 남학생들이 불리한 점은 여학생들이 너무 잘해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학생들이 잘하고, 뭐 동아리나 이런 데서도 여학생들이 뭐 그 동아리 이제 조장을 해서 동아리 부장을 해서 다 이끌어가고, 그래서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동아리에서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배경고를 이제 두 번째로 넣긴 했는데, 부문고도 물론 이제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문고, 배경고 비슷하다. 근데 배경고 가면 유리한 점은 객관식만 있다, 시험을.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명고, 동안고, 그다음 평촌고, 관양고, 성문고 이런 순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명고를 세 번째 넣긴 했는데
최근 한 3년 동안 양명고가 성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명고는 조금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백영고나 부흥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고, 양명여고, 그다음에 안양여고 이렇게 여고들이 있으니까 양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이지망에 딱 넣기가 좋은 게 인원수가 한 300명 이렇게 넘는 학교인데 그래도 일지망으로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외고 쪽을 어쨌든 지원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안양외고, 부천외고, 경기외고, 자사고에서도 그렇고 최상위권도 그렇고 뭐 중위권도 마찬가지고 중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고를 빼긴 했는데 그래서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A가 이제 영어가 A가 다 돼 있다, 그렇게 다 돼 있다 이렇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은 외고 쪽을 지원하는 게 입시가 너무 좋은 그 성과가 좋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도 뭐 성남외고, 수원외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순서는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입시 성과, 입시 성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과 중하위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거리 이렇게 되고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가 그 남고로 가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남고에서는 문과 친구들이 좀 적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반이 한 많아야 2개 반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쪽 지역 학교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그 어떤 학교를 지원했냐 요겁니다. 그래서 호성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좀 적은데 좀 많은 인원수가 아니죠. 그래서 뭐 반도 좀 적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평촌고, 백영고, 인덕원고, 동안고, 성문고. 보통 이제 앞에 이제 1, 2, 3, 4위 정도까지나 3위 정도까지 세 번째까지는 일지망에 쓴 거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떨어져서 이지망에 붙은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호성중 친구들이 저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 호성중이니까 이제 평촌고로 가야지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이제 맞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실력이라든가 요거에 맞게 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중 같은 경우나 대한여중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로 가는 경우가 이제 인동호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인동호가 최근에 뭐 대한중 친구들도 그렇고 대한여중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악명 높은 별로 안 좋은 학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 원서 쓸 때 보니까 이제 저렇게 쓴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근거리로 이제 보통 썼다. 근데 그거를 좀 친구들이랑 학부모님이 이제 좀 잘 얘기를 해서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좀 좋은 학교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귀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가까운 학교가 이제 대경고, 동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인중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나 그다음에 이제 뭐 과고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외고도 이제 지원을 많이 했고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외고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외대부고나 이런 데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자사고에서는 거의 많이 붙어서 그래도 떨어진 학생이 없었지만 외대부고나 이런 데 써서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 이지망으로 쓴 학교가 양명여고였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지망으로 양명여고를 많이 갔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이제 잘 나면 이제 어쨌든 좋은 학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책에 없어서 한번 찍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분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걸 좀 보시면요. 외대부고나 이런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인기가 있고 대부분 이제 언론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다 아시겠지만은 서울대도 어쨌든 많이 보내고 연고대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낙 이제 악명높게 높아서 그 수업료가 비싸서 그쪽 가기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네, 편성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요.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뒤에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선택한 학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촌고를 선택을 했다. 그럼 그 학교에 어떤 거를 보냐?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참고해서 봐야 될까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통 학생 현황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370명, 371명, 364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자사고 외고나 이런 경우에서 그 돼지띠들, 황금돼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돼지띠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받아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영향이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발표되어 있는 거는 외고나 이런 데는 항상 뭐 한 320명, 360명 이렇게 딱 정해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친구들이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게 있다라는 게 좀 아쉽게도 인원수가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도 좀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정원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에 대한 거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취도가 나와 있는데 성취도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이게 전년도 2022년도 이제 성적인데 주요 과목에서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학교는 평균이 90점, 95점, 88점. 그러니까 시험 성적 평균에 대한 게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 잘하기도 하지만은 시험이 쉬운 거죠. 그래서 지필 평가를 가지고 얘네들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수행 평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세특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5, 3.8, 8.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치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4, 25 표준 편차가 20점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5점대 편차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에 그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시면 A, B, C, D, E 이렇게 돼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보시면 그 E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죠. D도 별로 없고요.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3.7%, 그 다음에 0.3 이렇게 돼 있고요. 대부분 이제 A, B, C 이렇게 돼 있는데 점수대가 다 거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점수대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에 대한 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원 수투를 2학년 1학기 때,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까지 해서 수투가 1학기 때, 2학기 때, 2학년 때 다 끝나는구나.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1학기 때에서 이제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외대부고를 지원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지금 수원 수투나 미적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끝내놓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2학년 1학년 마치고 나서 겨울방학 때 하면 되지 하기에는 조금 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리미리 겨울방학 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겨울방학 때는 매일 반으로 해서 이제 다 진도를 나가니까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도 3학년 때 이제 1학기 때 미적분 1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미적분과 이제 확률 통계가 보시면은 기하까지 해서 그 다 끝나죠. 여기서 보면. 근데 자사고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가 그래서
그 교과과정 또는 수능에서 이제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거는 2학년 때까지 다 끝내놓는다. 그래서 자사고가 입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입시에 대한 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는 2학년 때까지 끝내놓고,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거는 2학년 때까지 끝내놓고 수능 준비를 이제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수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하고 정시 준비를 같이 이제 다 3학년 때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그 종합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3학년 때 다 채우고요. 그리고 또 수능 성적도 그때 다 올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입시 학원처럼 어떻게 보면은 3학년 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입성과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은 어쨌든 3학년 때까지 과목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만약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좀 힘들죠. 그래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제표가 24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입생들의 편제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 학교는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1학년, 2학년 때 1학기, 2학기 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과목이 들어가는지 여기서 보면 뭐 음악 연주 이런 거 특이한 것도 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3학년부터 달라진 게 쭉 옆에 보시면은 그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16시간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33시간이 되어 있고요. 어떤 학교는 52시간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이수학점이라는 거는 창체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건 이수학점에서 수업 시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수업 외의 시간에서 나머지 활동들에 대한 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그렇고 뭐 외고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자율동아리를 다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율동아리가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아까 이제 그 학생부에다 기재하는 데 있어서 자율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추가할 때 이것들도 자율동아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년도 자료인데 신생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서 기존과 신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교가 제일 많은 겁니다. 자율동아리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부흥고 뭐 이런 경우에는 하나도 없고요. 뭐 이렇게 배경고 같은 경우에도 하나 있었나 뭐 이 정도로 자율동아리가 이제 다 없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필요하다. 가서 1학년 때 가서 만약에 동아리를 못 들었다 우리 학생이, 그래서 동아리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못 들었으면 만들면 됩니다. 근데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교장 선생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이건 또 입시에 필요 없는 건데 왜 만들라고 해?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개가 넘는 이제 자율 동아리들이 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으니까 어떤 학교를 가든지 만약에 자율 동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내가 이제 진로에 맞게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착한 친구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시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성 부분이나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대학교에서 좀 크게 점수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 부분 중에서도 공동체 역량과 그 다음에 리더십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데는 그게 좋으니까 자율 동아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입시 성적에서 잠깐 보시면은 2023년 성적에서 보시면 상상고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잘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으니까 뭐 입시에 대한 것들이 다 수시로 가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외대부고랑 차이점은 얘네는 정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시보다는 정시.
예전에는 한 3년 전인가는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거 쓰는데도 학생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하고 해가지고 수시로 많이 보냈었는데 2023년도에서는 이제 조금 바뀌어서 정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적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원, 수투, 미적, 학통 이게 2학년 때 다 들어간다. 자사고들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2학년 때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교과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3학년 때는 심화 영역. 그리고 또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그 2학년 때까지는 보통은 1학년 때까지는 이제 예전에는 전공에 대한 거를 1학년 때부터 딱 써야 된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조금 서울대나 이런 데도 좀 완화를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걸 딱 정해서 보는 친구가 별로 없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하셨는지 대학교에서 1학년 때까지는 조금 탐구 기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이 되는 거고 3학년 때는 대신에 전공 심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공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때까지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의대에서 뭐 안과를 지원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의학 분야에 내가 이제 진로에 맞춰서 학생부를 만들면 됐는데 3학년 때는 이제 과목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안과라든가 뭐 소아과 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아과에 맞춰서 학생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더 심화되게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고가 이제 들어갔는데 화성고가 3위가 아닙니다. 3위로 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순서를 집어넣다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3위로 들어가긴 했는데 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의치한 이렇게 되는 거 이쪽은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화성고는 정시 비중도 높고 그렇게 그 정시 비중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과 과목의 시험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최고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학교라서 수학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화성고 지원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상상고 같은 경우에 빼먹었었는데 보통 이제 의대 여기 서울대가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의치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민사고도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일고 같은 경우가 그 남고 친구,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다라고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북일고, 한일고, 그 다음에 신성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지역까지 생각을 한다면 북일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 이제 뭐 신성고 하고.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높긴 하지만 뭐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 이렇게 돼 있지만 뒤에 이제 신성고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참 좋죠. 그래서 다른 기숙사 학교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북일고도 괜찮고 한일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고, 세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고 굳이 자사고가 아니어도 신성고가 있어서 다행히 이제 갈 데가 있어서 남학생들은 좋은데 여학생들이 이제 참 갈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특성이나 저희가 그 수학 과목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만약에 그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를 가게 되면 저희가 그 학생에 맞춰서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편차나 이런 것도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상고도 이제 보시면 그 입시 성과는 조금씩 더 올라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나 정시의 비율도 딱 거의 반반. 서울대는 그렇지만 나머지 이제 학교들에 대한 건 다 수시로 더 많이 보내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입시에 대한 거로 봤을 때는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동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단위로 광역 단위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뽑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상상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에서 뽑기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못한다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밸런스가 좀 잘 맞아서 그리고 좀 밑에 받쳐주는 친구도 있고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프린트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근데 그게 거의 모의고사나 이런 쪽이어가지고 저희 학원에서는 자릿수리나 이제 마더텅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문제를 풀리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면 보통 한 90점대 정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한두 문제까지는 틀려도 되는데 한 문제 정도까지 틀려도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아니어서 그래도 한두 문제가 한 3-4문제 틀리면 한 4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에 대한 것들은 모의고사 위주로 나오고 프린트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따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표준 편차라든가 그래서 성적을 보시면 수학 과목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이제 한 65점, 다른 것들은 평균이 80점대 이렇게 되고 수학이 이제 2022년도에는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2023년도에서는 조금 더 쉬워졌죠. 그래서 80점대까지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예전보다는 좀 쉬워졌다라는 거, 이걸 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표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이제 실제 학생들이랑 이제 경험에 맞춰서 이제 판단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국가 편제가 그 2학년 때 수원과 수투와 확통 이렇게, 그다음 2학기 때 미적 이렇게가 들어간다.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이 다 끝나고 3학년 때가 되면은 뭐 심화수학원, 심화수학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심화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과목들에 대한 게 있긴 하지만 이게 보통은 뭐 인공지능 수학이나 이런 것도 고급 수학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수능 특강을 풉니다. 보통은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수원수투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냥 세 특만 따로 그러니까 뭐 그런 자료들만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여기는 그 자율활동과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게 이수 시간이 이제 50일, 학기가 50일이고 최소에서 뭐 한 33시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마고도 그 지금 이제 위에 말씀드린 이제 동상고라든가 그다음 화성고라든가 여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성과들이 나온 학교니까요. 자사고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학교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성고, 세마고, 동상고는 이제 여학생들도 다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니까 여학생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경화여고라고 이제 성남에 있는 자사고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과역단위를 뽑는 학교인데 거기는 저희가 이제 조사할 때 매번 넣었었는데 올해는 뺀 게 성과가 계속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흥고라든가 배경고랑 이제 비슷해서 아예 빼놨고 혹시라도 이제 그쪽 학교도 생각해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그렇다. 경화여고는 그렇게 이제 성과가 나오진 않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한번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양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이제 외고 쪽을 보시면은 그 안양예고 같은 경우하고 이제 과천예고가 이제 서울대라든가 연고대 이제 성과가 좋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안양예고보다는 과천예고가 더 2022년도는 학교 수가 더 높았었는데 올해는 그 안양예고가 14명을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고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를 선택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외고를 선택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이제 의치안해가지고 한의대나 이런 쪽으로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학교들이 외고들도 다 보시면은 미적이 다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적이라든가 이제 뭐 과학 과목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개설이 돼 있으니까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도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안양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점수 다 높고요. 그 다음에
그 국영수 과목들이 다 뭐 90점대 평균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그렇게 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오고 그 대신에 이제 수행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힘들게 나오니까 수행 평가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양여고로 가는 경우는 이렇다. 그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이제 시험이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그 다음에 이제 전공기초 일본어, 전공기초 중국어 이렇게 되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표준 차가 좀 크죠. 그래서 여기는 17.7%뭐 이렇게 되는 그 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평균 점수는 높은데 편집 편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들은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과목에서도 여기 이제 84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외고들이 그 대부분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 부교재 같은 경우가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외고는 마더텅 이렇게 돼서 좀 어려운 교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여고 같은 경우에는 고쟁이라고 해서 상상고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대보고도 쓰고 이렇게 되는 부교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부교재인데 그 부교재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집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적이 좀 높게 나오겠습니다. 보시면 시간이 생각보다는 빨리 지나가서 조금 넘어갈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고는 평가가 잘 안 나오진 않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외고나 그 다음에 성남외고가 있는데 그 입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표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하는 데에서 한계점으로 해서 서울대 정도는 조사가 되는데 나머지는 입시 설명회나 이럴 때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낸 학교들은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못 보낸 학교 같은 경우는 잘 공개를 안 하는 이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주 못 보내는 건 아니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이제 외고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 성적이 나오는 거죠. 입시 성적이요. 수원외고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외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8명씩 이렇게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수원외고보다는 좀 많이 보내고, 그다음 성남외고나 수원외고는 이제 공립입니다. 그래서 수업료 자체가 좀 더 저렴하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한 6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니까 한번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계학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시선고를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워낙 성과가 그 입시 성과가 좋아서,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도 생기부 학생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거로 봤을 때 시선고가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남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가 190에서 200점이 되는 친구들이 50% 이상, 그러니까 간 친구들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이제 2023년 입학생들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190에서 200점이면 거의 올해이거든요. 올해는 아니어도 A가 대부분인데도 그래서 이제 0.58, 그러니까 58%가 다 190점 이상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갔으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아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180에서 189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20%.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죠. 학교 분위기들 뭐 다 뭐 130대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뭐 중요한 공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 보통 이렇게 그 점수가 내신 점수를 갖고 있는 학교가 그 자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고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얘기하는 잘하는 애들만 가잖아가 맞죠. 거기는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쉬워지곤 있습니다. 그래서 쉬워진 단어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이렇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도 있는데 그 친구는 골프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선고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시험에 대한 것들은 점점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쉽고, 그래서 이제 100점을 맞아야지 1등급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한 80점만 맞아도 지금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시성고 친구들은 한 80점, 뭐 75점을 맞았는데도 1등급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요즘에 좀 쉽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 이거는 그 편제표인데 그 편제표는 이제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제 공립학교로 가고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를 뺀 나머지 학교들은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실 때는 이제 과목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뭐 내 전공하고 맞는 것들에 대한 것이 있냐, 요거를 보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학교들이 이제 한 2학년 올라가면서 1학년 때는 그렇진 않은데 2학년 올라가면서 그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만약 개설이 안 돼 있거나 학교에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그거는 겨울방학 때나 이럴 때 이제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해서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게 굳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니까 과목이 없어도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찾아서 듣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뭐 과목이 없어서 뭐 여기는 배제시킨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원고 같은 경우가 올해 23년도에 자료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까지 해서 서울대가 뭐 3명, 2명, 연고대,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한 300명 가까이, 400명까지 되는 학교인데, 그래서 한 1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4% 정도 되는 친구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 정도로 가는구나. 그래서 전교에서 한 12등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여기로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원고를 갔는데 최소 한 학년 이상을 가겠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되려면 전교에서 한 20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 편차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자사고하고 좀 달라졌죠. 여기서 보시면 표준 편차가 갑자기 이제 뭐 20대도 나오고, 그래도 부원고가 그래도 좀 좋은 학교가 되는 이유가 보시면은 진학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률에 대한 걸 보시면 전문대 비율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대학교라는 게 다년제입니다. 다년제 비율이 높으면서 그 다음에 재수생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기에 취업자는 뭐 당연히 없을 거고 성문고가 있긴 합니다. 거기도. 근데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재수생이거든요. 재수생 비율이 20%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29명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실 때 이제 저 맨 밑에 이제 비율을 보시면 4년제를 한 50% 정도 가는구나. 그리고 전문대 비율이 좀 적구나.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좀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원고라든가 뭐 배경고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뒤에 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타가 이제 재수생이다. 그래서 뒤에 평촌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기타라고 되어 있는 그 재수생 비율이 작년에는 60%, 재작년에는 60% 이렇게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나쁘지 않냐면
그 재수생이 많다고 해서 나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이 보통 재수를 하는 이유는 요번에 이제 입시를 실패했으니까 재수를 한다가 아니고요. 그 입시를 실패한다는 게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생각보다 못 간 애가 되니까 재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재수를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보통 원해서 합니다. 재수를 하거나 이럴 때도. 그래서 재수생 비율이 높다고 해서 여기를 못 보냈구나 이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그래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재수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수생 비율을 보실 건 아니고 전문대 비율하고 4년제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실 때 4년제 비율도 높지만 전문대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냥 적당히 그냥 맞춰서 학교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이제 배경고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2022년도가 이제 성적이 서울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배경고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의치학 쪽에서 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경고를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학생이 열심히 하는 학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정시로 잘 가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조금 사립학교들이 이제 분위기가 변하면 그 선생님들이 이제 좀 변하시고 이러면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제 성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고도 저희가 이제 볼 때 좋은 학교에서 이제 부흥고, 배경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됐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경고 같은 경우에가 객관식으로 나온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바뀌어서 객관식이고 객관식 중에서도 앞장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오고요. 뒷장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포적 의향시 쪽에서는 우선고가 이제 좀 잘 나오는데 우선고 같은 경우가 성적이 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그 졸업자 수를 보시면 26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적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갖고 있는 학교는 아닌데도 거기에 비해서 서울대라든가 고대, 연대를 보내는 인원수가 한 7% 정도까지는 여기도 보내는 학교가 됩니다. 뭐 서울대를 빼고 연고대까지 뭐 성대, 한양대 여기까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잘 보내고 있구나. 그래도 이쪽 부흥고라든가 배경고보다는 성과가 좀 더 높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향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고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7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표준 편차도 20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는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도. 그래서 평균이 65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62점 더 어려졌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가 어렵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주고요. 근데 이제 분포를 보시면 A가 11.3, 그 다음에 B가 40, 그 다음 C가 25 이런 식으로 좀 알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너무 몰려 있거나 앞쪽에 몰려 있는 것보다도 좀 그 정균포 형태로 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포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이제 계속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1지망에서 거의 다 끝날 것 같긴 하는데 2지망까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2지망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사고로 쓰고 군포고로 쓰고 이렇게도. 그런데 이제 보통 1지망이 다 끝날 것 같은 학교라서 저희가 이제 군포까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서도 의학 계열이 7명 합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2022년도가 더 많이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의대가 뭐 17명에서 군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였다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는 7명으로 좀 더 줄었죠. 그래서 서울대 합격생도 그렇고 이제 의치학도 그렇고 조금은 좀 줄었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포고 넘어가시고요. 이제 일반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순위로 그러니까 이지망의 1순위를 성문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든 뭐 안양 지역에서 23명을 하면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2023년 성과가 서울대도 그렇고 연고대도 그렇고 생각보다 많이 보내서 그래서 그 부흥고라든가 백연고만큼 아까 이제 수치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추천을 저렇게 되면 1지망에서 제일 끝나게 된다면 2지망에 이제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쭉 밀리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성문고를 한 2지망에 써보면 만약에 1지망에서 안 됐을 경우 생각을 했을 때 성문고도 괜찮다.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다라는 거하고 높다. 학교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다녀야 돼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은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안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를 3명을 갔는데, 요 일반고에서 이제 서울대를 가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지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균형 뭐 해가지고 지역균형 선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균으로 해서 최저를 맞춰서 보통 갑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 말고 대부분 다 그 추천이죠. 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서울대를 가는 거, 서울대, 연대, 고대 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갔는데 그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되게 굉장히 잘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제 3명 2022년도에 3명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동안고를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는 딴 데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이렇게 어렵게 나왔었는데 이제 조금 쉬워졌습니다. 조금 쉬워진 정도가 평균이 62점.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해서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2등급에 대해서 성취율이 2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잘하는 친구들 많이 가는데도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안고 같은 경우에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프린트를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내용에 맞게 다시 연습 문제도 더 풀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들은 다 거의 똑같다. 과목이 되는 걸 보시면 되고요. 평촌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022년도에 저기 보시면 재수생이 62.5인데 예전보다 좋아진 점은 뭐냐면 전문대 비율이 줄었습니다. 평촌고가 예전에는 전문대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전문대가 뭐 그 진학률에 대해서도 20%가 넘을 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전문대 진학률이 줄고 그다음에 재수생 비율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4년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평촌고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만약에 이제 상위권,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로 평촌고를 써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양고 같은 경우가 있는데 관양고도 이제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의대를 한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교 1등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관양고는 이제 뒤에 있는 학교들은 저희가 이제 그냥 좀 넘어갈 거긴 한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긴 할 텐데 관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 등급이 한 1.0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건 전부 다 1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제가 이제 그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1.0이니까 말씀드릴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1.0이면은 학업 역량은 거의 100점이 돼야 되게 맞는데 AI가 평가하는 것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AI로 돌렸을 때는 다른 거보다도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인데 그래서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왜 그렇게 나왔나라고 봤을 때는 저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표준 편차가 다 20점대 이상 되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20점대고 되고 주요 과목에 대해서 한 20점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2등급 되는 친구들이 한 50% 가까이 그래서 참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보통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섣불리 이제 전교 1등을 해서 내가 뭐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양고라든가 관양고라든가 다른 학교까지 이제 가는 경우에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1.0이라고 해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이 이제 쭉 있는데 대부분 이제 내용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생별로 만약에 이제 뭐 2지망이라든가 1지망이라든가 이거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아직 결정을 못 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을 해서 이 정도로 이제 끝낼 것 같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내용 있으시면 따로 나중에 또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고생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가서 그때 이제 뭐 궁금한 것도 꼭 물어보고, 그다음에 좋은 고등학교 가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도 좋은 학교로 갔으면 좋은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